안녕하세요, 컴플렉스입니다. 오늘은 시즌5 미드 시즌 업데이트 로드맵이 공개되어 1.32 패치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점이 새로 생기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개된 시즌5 로드맵 그리고 예전 간담회 내용을 참고하여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예고된 사항은 야생동물 개체수 조정입니다. 이터널 리턴은 지역마다 야생동물의 수가 같은 게 아닌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간의 밸런스 차이가 존재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이런 밸런스를 조절하기 위한 움직임은 항상 존재했고 역시 이번 시즌에서도 진행되네요. 예시로 나온 지역은 학교, 경찰서인데요. 맵 크기 대비 야생동물의 수를 평준화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맵이 작은 경찰서에는 변이 멧돼지, 곰 2마리, 늑대, 멧돼지 2마리 등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야생동물의 수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에 반해 학교는 경찰서보다 2배는 크지만 야생동물의 수는 비슷한 정도죠. 그렇기에 경찰서에서는 곰을 제외, 학교에는 들깨무리를 배치하여 밸런스를 맞춘 것 같네요. 이 외에도 소방서의 멧돼지, 묘지의 박쥐 개체수 조절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터널 리턴이라는 게임에서 시야 아이템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 시야 아이템을 지급하는 박쥐의 개체수를 지역마다 비슷하게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박쥐가 하나도 없는 고급 주택가 지역에 박쥐가 추가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숲 지역에 하이퍼루프가 추가됩니다. 숲은 근처 하이퍼루프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작 루트로는 적합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숲을 마무리 지역으로 택하는 실험체, 케네스, 피오라, 리다이린과 같은 실험체가 많았는데 이런 실험체들의 루트 다양성을 챙겨주려는 건지 숲에 하이퍼루프를 추가해줬습니다. 숲을 스타팅 지역으로 잡는다는 선택지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숲 지역을 마무리 지역으로 택했을 때 장점이 꽤 많았었거든요. 늑대 그리고 멧돼지가 많아 동물을 잡고 근처 모래사장, 성당, 호텔, 학교 등 1일 밤 오브젝트가 나오는 지역으로 주변 소음핑을 보고 선택해서 이동할 수 있는 중심에 위치한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이 강력했던 실험체, 예를 들어 피오라, 리다이린, 석궁나딘과 같은 실험체들은 여전히 비슷한 루트를 쓸 것 같네요. 숲 지역의 하이퍼루프 추가는 중후반 운영에도 도움을 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임시 막금구 상황에서도 힘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상대가 1명 혹은 2명일 때 하이퍼루프가 위치한 지역을 점거하다가 테를 타 급습하는 상황은 상위권에서도 매우 자주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숲이 전략적인 위치로 쓰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플레이 스타일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패치죠. 전술 스킬의 변화입니다. 변화의 대상이 된 스킬은 초월, 퀘이크, 진실의 칼날입니다. 먼저 초월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1레벨과 2레벨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진인 것 같죠? 초월 보호막량은 지금과 같이 2레벨에 크게 증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듈 강화가 된 초월 스킬 사용 시 일정 시간 방해 효과 저항이 증가한다. 방해 효과 저항은 경직, 그랩, 에어본을 제외한 모든 CC기의 지속시간을 줄여주는데요. 말만 들어도 좋은 게 느껴지죠? 이터널 리턴 그리고 팀게임의 특성상 아군의 스킬, CC기에 연계를 하는 이른바 포커싱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포커싱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CC 지속시간을 줄여준다. 이건 진입하는 앞라인 입장에서 매우 크게 작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레나, 피오라 등 레이피어 무기 스킬로 진입하는 캐릭터는 불괴를 드는 경우가 많았죠. 초월이 바뀌면 탱커 외에도 탱 브루저형의 실험체가 초월을 드는 경우도 생길 것 같네요. 현재 초월의 지속시간이 3초인데 방해효과 저항시간이 따로 계산될지 아니면 똑같이 3초 지속일지는 모르겠네요. 현재 탱커는 헤르메스의 부츠를 사용하면서 비싼 템값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초월을 사용하면서 헤르메스의 부츠를 가는 대신 다른 부위의 밸류를 높여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지만 대충 보고 측정해본 결과 초월은 40에서 50% 사이의 방해효과 저항 수치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헤르메스의 부츠가 30%인 걸 감안하면 수치가 너무 높은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생각보다 많은 실험체가 초월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많은 보호막과 함께 CC 저항을 받은 카밀로는 막기 힘들 것 같거든요. 다음은 퀘이크입니다. 현재의 퀘이크는 1레벨에는 슬로우만, 전술 스킬 강화를 한 2레벨에서야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형태의 스킬입니다. 변화된 퀘이크는 1레벨에도 폭발 피해를 입힐 수 있고 2레벨에는 그 피해가 강화된다고 하네요. 현재의 피해가 동일하게 1레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1레벨에는 그보다 약한 피해가 적용되며 2레벨에 현재와 똑같은 혹은 조금 더 높은 피해를 입히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현재 퀘이크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실험체 엘레나가 있죠. 스킬 강화를 해야 데미지를 주는 퀘이크를 사용하면 결국 첫 가차템으로 전술 강화 모드를 시켜야 하거든요. 패치가 되면 이제 퀘이크를 바로 올려야 하는 강제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는 초반부터 퀘이크 실험체들의 교전 딜링을 챙겨준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엘레나, 마이,
매그너스 같은 실험체들을 위한 패치라고 생각되네요. 퀘이크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실험체의 지표가 높진 않았기에 지표 상승이 기대되는 패치입니다. 지표가 원래도 준수했던 엘레나는 더 큰 상승, 그리고 빌드 선택의 다양성이 늘어날 것이고요. 엘레나가 매우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의 칼날 푸시케입니다. 기존 진실의 칼날은 모듈 강화 시 적중한 상대에게 주는 피해가 15%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효과를 없애는 대신 2배의 피를 입히게 패치가 된다고 하네요. 사실 이는 진실의 칼날 피해량 자체가 나와봐야 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진실의 칼날 피해량이 100, 그리고 캐릭터 레벨 곱하기 20의 추가 피해를 입히는데 20레벨 기준 500의 피해를 가지거든요. 현재 피해량에서 2배가 된다. 그러면 너무 사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정된 피해량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진실의 칼날의 운명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존 1000의 피해를 입혔을 때 150의 피해를 추가로 더해주는 형식에서 순식간에 2배의 데미지를 입히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무조건 버프라고 생각되긴 하네요. 현재 진실의 칼날에 존재하는 이동속도 증가 버프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많은 브루저, 암살자 실험체가 진실의 칼날을 택할 것 같습니다. 선열, 우주, 바람의 큐브가 조정됩니다. 선열 큐브는 근거리, 원거리 피해 타입을 구분하여 피해량이 조정됩니다. 아마도 원거리 실험체의 지나친 효율을 고려하여 너프하는 것 같네요. 그래도 현재와 비슷하게 적용될 것 같기 때문에 이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패치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주 큐브는 일정 시간마다 스택을 충전, 스킬 피해에 추가 피해를 입히는 효과가 추가됩니다. 스킬 증폭에 비례하여 데미지를 입히는 효과가 추가되는데 이 큐브들은 초반 단계, 즉 1일차 밤 그리고 2일차 낮 사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높은 피해를 주지는 못할 것 같네요. 스킬 피해의 깡 데미지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사기인지 그냥 전향인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바람 큐브는 심플합니다. 전투 상태가 될 때 이동 속도가 점점 증가한다. 심플하지만 가장 큰 상향이죠. 기존 바람의 큐브에는 비전투 추가 이동 속도만 증가하는 버프가 있었는데 이제는 전투 시 이동 속도까지 증가한다. 교전에서 이동 속도의 증가는 매우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아마 바람의 큐브가 가장 사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 패치입니다. 다음은 중요도가 낮고 내용이 없는 패치들입니다. 1번, 바닥의 아이템이 일정 시간 뒤 소멸합니다. 2번, 특수 재료가 아이템 제작 가이드 위에 표시됩니다. 3번, V패드 퀵슬롯의 아이템을 바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 3번 패치가 가장 중요하고 편리성을 줄 것 같네요. 4번, 자동 번역 기능이 추가됩니다. 5번, 루미의 동선이 표시됩니다. 6번, 일정 일자 후에 루미는 퇴근합니다. 5번, 그리고 6번은 루미와 관련된 패치인데요. 안 그래도 플레이하시는 분들 중에 루미 동선이 생각이 안 나서 팀원을 살릴 기회를 놓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패치인 것 같습니다. 보통 루미는 임시금구 페이지 시작 전, 즉 6일차 낮까지 부활을 가능케 해주기에 부활을 시키지 못하는 6일차 밤이 되면 루미가 퇴근할 것 같습니다. 미드 시즌 패치 내용이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어 영상으로 제작해보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컴플렉스였습니다.